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서울, 성남, 과천, 하남, 광명 빼고 규제 지역을 다 풀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실 분들은요, 정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십시오. 하락론자, 상승론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정보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고 애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가 이제는 경기 성남도 다 성남은 아니고요. 분당, 수정, 그 다음에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드디어 세종시도 세종 쪽도 이제는 조정 대상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다시 오를 것인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 근데 오늘 규제에서 나왔지 않았던 게 DSR 규제 완화입니다. 그죠? 금리 인상 시기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되고요.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 완화는 내용이 파월 의장이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길이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완화 정책에서 나오지 않았던 DSR 규제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40%의 DSR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금 없으신 분들은 힘들죠. 하려고 해도. 그래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 부자는 좋은 기회죠. 현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DSR 완화 내용이 오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현황인데요, 여기 빼고 다 풀었어요. 김포 쪽 풀었죠. 김포 풀었고요. 서울 외곽 지역도 지금 다 풀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그죠? 우리 구리 같은 경우, 하남 여기에 건너가면 구리죠. 이 구리 같은 지역도 이제 다 풀었죠. 그랬을 때 지금 영향력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향은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투기과열지금이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기 지역이 여기 있죠. 강서구, 그죠? 투기 지역입니다. 왜냐면 강서구는 마곡 때문에 그래요. 마곡이 엄청 뛰었기 때문에 사실 투기 지역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 보시면은 서울 중심가, 여기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한강 있죠. 한강. 그래서 한강 지역 중심으로 사실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죠. 여러분 부동산 보실 때요, 한강변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핵심 상업지구를 보셔야 돼요. 광화문,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이게 있죠. 이 용산이 왜 뜨죠? 용산이? 요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삼각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산이 사실 뜨는 겁니다. 사실 용산 살기 좋아요. 아무튼 간에 사실 부동산 보실 때에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특징이 있죠. 이렇게 지나갈 때에 사실 이게 투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많이 뛰었거든요, 사실. 아무튼 간에 여기 빼고는 지금 다 풀었어요. 지금 광명은 안 풀었죠? 과천 안 풀었고, 성남은 여기입니다. 여기 분당, 수정은 풀지 않았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성남은 안 풀었다 하시는데, 풀긴 풀었어요. 요쪽 이렇게 풀었죠. 자, 아무튼 간에 여기만 남겨놨습니다. 하남. 그래서 지금 남겨놓은 지역이고요. 이 이외의 지역은 지금 다 푼 상태입니다. 경기도 9곳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특히 수원,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안양, 그 다음에 구리, 의왕, 아이고 참, 동탄 이 지역 대상이 여기가 이제는 해제가 됐죠.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숨 돌렸을 겁니다, 진짜.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되어서 한꺼번에 요번에 풀렸거든요. 특히 많이 올랐던 데가 이제는 수원 쪽이랑 이제 구리 쪽, 그 다음에 의왕 쪽, 이미 뉴스에서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엄청 뛴다, 몇 배로 뛰었다 했을 때가 다 이런 지역이야. 수원, 안양,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의왕 쪽, 그 다음에 구리 쪽. 구리 지역은 정말 재밌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왔어요, 구리 지역이. 근데 사실적으로 실거래가 보면은요, 엄청 뛰었습니다, 진짜 구리가. 예, 진짜 이게 막 폭발할 때 뉴스에는 잘 안 나왔어요, 구리 지역이. 근데 사실 이쪽이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구리 지역이. 상승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번에 하락되면서 사실 여기에도 이제는 조정 대상에서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쪽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숨 돌린 거죠. 조정 대상 지역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이런 건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데가 이제 고양과 김포 쪽이었습니다. 의왕, 그 다음에 안산도 마찬가지, 광교지구도. 그래서 이런 쪽이었어요, 관심이 많았던 데가. 여기도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이제 세종도 해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규제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다 그러면 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보통 우리가 부동산 규제라는 말을 이럴 때 써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여기서 이제는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는 이거 빼고는 다 풀린 겁니다. 그죠? 뭐 없잖아요. 이제 지도에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남아있는 데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데 서울 지역은 일단 다 규제고.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저 이제 경제평론하고 정말 많은 분들과 많고 정보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정보도 많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여기입니다. 이제 고향 쪽. 예, 고향 쪽이랑 수원 쪽, 요쪽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이번에 풀렸잖아요. 이번에 풀렸어요. 그러면 요쪽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를 볼 겁니다. 이제 정부는. 예, 고양시랑, 고향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는 평촌 쪽이겠죠? 이제 일기 신도시 쪽 라인들. 그쪽을 아마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집값이 다시 한번 거품이 다시 끼느냐, 아니면 안정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쪽 외곽지역, 서울 외곽지역, 요쪽이 과연 이 규제에서 풀릴지, 다음번에 내년 상반기에 규제에서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 요쪽 라인 있잖아요. 이제 하남이랑 이제는 강남권, 강남 근처에 있는 쪽은 되게 막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죠, 사실. 왜냐면 규제 지역으로 오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출 안 나오죠,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원할 겁니다. 원할 거고요. 근데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서울 외곽 쪽, 요쪽,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외곽 쪽이 풀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제 서울은 묶어놨다 이거죠. 서울은 묶어놓았습니다. 일단 서울 빼고 이쪽 지역 빼고 다 풀렸죠. 그럼 뭐가 변하냐 이거예요. 일단 언제 효력이 반영하느냐,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요. 아마 은행권은 바빠질 겁니다. 문의 많이 올 거예요. 무슨 문의? 대출 문의. 예, 대출 문의 많이 올 겁니다. 분명히 14일 이후부터. 예, 이때부터 이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은행 쪽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갈 거고요. 물론 뭐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문의만 가지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의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뭐 세제, 청약, 거래, 전매 제한이죠. 이런 거 다 풀려버립니다, 사실. 제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묶어놨었거든요. 아참, 제 유튜브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정치 얘기 절대 댓글에다 달지 마십시오. 정책은 어쩔 수 없어요. 정책 얘기하다 보면은 전 정부나 현 정부에 대한 규제라든지 정책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맹목적으로 뭐 비난하거나 정치 얘기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저는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정치 얘기 안 나오니까. 자, 무엇이 달라지냐 이거죠. 부동산에 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일어나되죠. 자, 이 표 볼게요.
자, 투기과열지구랑 이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규제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규제지역. 이런 걸 언론에서 보면 규제지역 하면은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 이게 더 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볼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LTV죠? 이 LTV. 뭐야? LTV. 주택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뭐냐면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40%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50%로 바뀌는 거고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20%였어요. 15억 초과 아파트 0%였습니다. 그러니까 LTV가 0%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15억 여기 나오죠.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됐다. 이 얘기예요. 원래 LTV가 0%였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풀어준 거죠. 50%로. 그리고 반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요. 이거예요.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 일단 조정대상 지역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9억 원 이하 50%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인 분들은요.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 규제를 풀었잖아요. 서울 지역 외곽 몇 군데 빼고 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뭐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이게 비규제 지역이에요. LTV 70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에 요것만 지금 되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실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를 집중합니다. 규제 다 풀렸네? 그 전까지 LTV 때문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9억 원 이하 50%,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 지역 김포 예를 들어서 구리 막 이런 데 있죠? 그죠? 구리는 투기과열지구였죠? 아무튼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데는 일단은 9억 원 이하 아파트 살려고 해도 50% 규제 있었어요. LTV. 9억 원 초과는 30%.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그런데 이번에 다 풀려버린 거예요. 비규제 지역 됐습니다. 70%까지 나와요.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안 나오죠, 지금. 하도 이런 자극적인 얘기, 15억 초과 이제 뭐 50% 나온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통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규제 지역 풀렸네? LTV 7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DSR 규제가 있습니다. 그죠? LTV 풀렸다고 해서 소득 낮으신 분들은 꿈도 못 꿔요. 70% 나오지도 못합니다. 연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70% 받고 싶어도 나오질 않아요. 대출 자체가.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은행들이 또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무튼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 땡기기 위해서 지금 DSR도 엄격하게 봅니다. 예. 대출 같은 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뭐 70% 풀어준다 해도 연봉 낮으신 분들은 사실 꿈도 못 꾸고, 근데 연봉이 높아. 소득이 높아.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제였어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대출 나와요. 근데 LTV가 이게 걸려 있어갖고 그전에는 LTV가 걸려 있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DSR 충분한데 LTV가 딱 걸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풀어졌네? 70%까지 됐네? 그럼 연동 소득 높으신 분들은 대출 나오는 거죠. 70%까지 이제. DSR 규제도 40% 같은 경우에도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난 사실 변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예. 많이 풀어졌다.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덜 풀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풀린 거죠. 예. 좀 억울할 만해요. 사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자,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0%였는데 이제 50%. 요거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죠? 자,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가 허용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대출 임차를 준 거예요. 전세를 줬는데 이분이 나가겠대. 전세 빼달래. 이제는 돈 달래. 돈이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뭐야?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뭐냐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에 끼고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억 초과 아파트는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허용해 준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이제 10억 초과 아파트들도 임차인들이 나가겠다 그러면 아파트 담보 잡아서 그 대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볼까요? 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는 이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대출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1억을 대충 보증받아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억까지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사실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집주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급매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그 수도권에서 급매 왜 나와요?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도래했어요. 하나 팔아야 돼. 하나 팔아야지만 사실 세제라든지 이런 거 됩니다. 근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임차보증금 주려고 전세 빼겠대요. 돈이 없네? 다주택자들. 돈이 없네?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대출 보증 한도가 안 나섰어요. 그 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그럼 뭐가 되냐면 전세 사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거죠. 돈이 안 받으니까 자기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 뭐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이걸 풀어줬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집주인한테 좋은 거죠. 왜? 그 전까지는 이거 주려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한도가 더 높아지니까 더 대출을 땡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은 되게 쉬워요. 이거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거 까다롭지가 않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한테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규제지역 내 서민수 수요자 LTV 우대한다. 뭐 4월에 6억 원까지 늘린다. 그래서 규제지역 내입니다. 규제지역 내에 LTV 우대를 이제 6억 원까지. 왜냐면 규제지역 내에서 LTV 완화를 했습니다. 50% 이렇게 했어도요. 일단 한도가 있었어요. 한도. 4억 원까지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6억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6억 원까지는 규제지역에서도 LTV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내가 집주인이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꼬여. 너무 힘들어. 생활 자금이 없어. 사업 자금이 없어. 이럴 때 기존은 뭐예요? 1억 원까지였다가 이번에 2억 원까지 늘려줬는데 이거마저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2억 원 이거 폐지됐어요. 와, 요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뭐 정부의 입장이 이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이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를 통해서 뭐 전세조금 반환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쓰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출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하락론자 분들이 있습니다. 막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분들이 진짜 억울해할 만한 이유가요. 보세요. 규제 풀었죠. 그러면 이제는 영끌족을 한숨 쉴 수 있습니다. 일단. 왜냐면 돈이 돌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 와중에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전환 대출이에요. 안심전환 대출. 제가 그제 YTN 라디오에서 제가 이거를 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제가 화요일마다 생생경제 출연하잖아요. 제가 안심전환 대출 얘기하면서 영끌족 얘기했어요. 영끌족 한숨 돌린다. 이거 영끌족한테는 완전 희소식이다. 왜? 버티기 들어가거든요. 버티기. 안심전환 대출이 뭐예요? 이번에 6억 원까지 늘려졌어요. 6억 원까지. 6억 원까지 뭐예요?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주택가격 6억 원까지. 내년에 9억 원까지 늘려준대. 그럼 뭐예요? 영끌족. 지금 이거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단 1주택자인데 겁나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 금리 막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7% 넘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연말에 8% 나옵니다. 그리고 9%까지 나올걸요? 보십시오 한번. 9%까지 나옵니다. 이거 금리 장난 아닐 거야. 못 버텨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럼 이제 내놔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소득도 낮고 대출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뭐 못 버티니까 내놔야 돼. 금매로 내놔야 돼. 근데 뭐야? 안심전환대출이 튀어나와 버리네? 금리를요 3%로 낮춰줘요. 3.8에서 안심전환대출이 4%까지입니다. 30년짜리가 4%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막 8% 막 올라가는 게 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버티죠. 영끌족들 버텨 들어갑니다. 버티기로 들어가죠. 나라도 버티기 들어가겠어요. 갈아타서. 금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걸 9억 원까지 늘려주겠대. 영끌족한테 완전 희소식. 그래서 어제 제가 YTN에서 딱 그날 첫날이었거든요. 이거 6억 원 풀어주는 날. 아, 그 다음날쯤이었죠. 이게 월요일부터 풀어졌으니까 6억 원 늘려줬으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서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었고. 역시나 통계가 나왔는데 첫날에 전체 자금의 16%를 받았대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심전환대출이. 처음에 3억 원 했을 때는 비현실적, 4억 원도 비현실적이었죠. 주택가격 4억 원짜리 지방에만 많지. 서울 수도권에는 사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를 6억 원을 늘리자마자 전체 자금의 16%인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폭발적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예요? 그만큼 영끌족이 갈아타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는 더 떨어져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이거 그런 분들한테는요. 안심전환대출은 진짜 분노의 정책이에요. 이건 분노의 정책.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게끔 할 겁니다. 이게 내년에 9억 원까지 늘리면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진짜 많이 이게 완만하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도.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렇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이게 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늘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완만하게 떨어진다. 완만하게. 아니면은 이제는 거의 정체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영끌족한테는 완전히 좋은 거예요. 사실. 역시나 제가 그 YTN에서 누구보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바로 영끌족에 대한 했더니 그것도 다른 또 언론사에서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전환대출의 파급력을 지금 체감을 못 하시는데 보십시오. 이제 점점 더 이 체감이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더 떨어져야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원망의 대상인 정책이 될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자, 실수요자라면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왜 언론에서 이거를 그쵸? 언론에서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실수요자는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공문 안 읽으니까. 언론에 보는 것만 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공문 안 봐요. 그냥 언론에 나온 얘기 그냥 보고 하지. 저는 이거를 꼽았습니다. 공문을 봤더니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문에 담아냈네요.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실수요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 정책 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 출시한대요. 기존 정책 모기지가 뭐 있냐면 여러분 부동산 고우시려면 꼭 알아야 된다겠죠. 디딤돌 대출 있죠. 보금자리론 있죠. 적격대출 이 세 가지예요. 실수요자를 위한 이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자, 현황 안심전환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 2단계 접수 중이에요. 1월 7일부터 이게 6억 원까지 늘려준 거죠. 주택가격. 보세요. 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상이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억 원 늘려줬고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까지 늘려줬고 소득도 부부 합산 1억 원까지 늘려줬어요. 금리가 최대 4%입니다. 지금의 금리로 보면 되게 낮은 거죠, 사실. 근데 보금자리는 있어요. 대표적인 서민 자금입니다. 실수요자 자금이야. 자, 처분 조건부로 1주택자도 가능하거든요. 디딤돌 대출은 안 되고. 자, 요게 가능해요. 적격 대출 2개. 자, 주택 한도가 6억 원에서 9억 원. 현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금자리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겁나 억울한 거예요. 진짜. 이게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가 많아요. 보금자리론은. 근데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게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고정금리로. 근데 갑자기 안심전환대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겁나 억울하죠. 안 억울하겠어요? 금리가 더 세요 지금 보금자리론이. 이게 대표적인 서민자금인데 영끌족 하신 분들한테는 안심전환대출이 최고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4%로 갈아탑니다. 근데 기존에 고정금리 하신 분들 갈아타지도 못해요 이거를.
4.5% 지금 받는 분도 상당할 겁니다. 이거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 정책 자금 받았던 분들이 지금 되게 손해인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겁나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자산 대출이 진짜 이게 여러분 별로 무주택자 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이게 피부로 안 나는 거죠. 지금 뭐 집값 떨어지는 것만 관심이 많은데 안심자산 대출이 영끌족한테는 진짜 완전 구세주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점점 더 구세주가 될 겁니다. 이거. 근데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진짜 원망의 대상이 될 거야. 진짜 이거 떨어지는 거를 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요. 지금 무슨 보금자리로는 어떻게 더 높냐 이거야. 금리가.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에요.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계속 반영되면 서민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가중될 우려 있으니 뭘 한대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겠대요. 근데 이게 짬뽕이야. 안심자산 대출과 적격 대출과 기존의 보금자리를 통합한대요. 짬뽕 시킨대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겠대.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계산하겠다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상품이 나올까요? 주택가격 소득왕권 확대 운영,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전망 강화. 그래서 어떤 대출 상품이 나올지는 보셔야 되겠는데 와 요거를 짬뽕 시키겠대. 그래서 실수요자한테는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무슨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렇게 얘기해도 결론에는 집값 하락은 계속될 거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DSR 규제 이거 아직도 존재합니다. 연봉 낮으신 분은요. 연봉 낮으신 분들은 소득 낮으신 분들은 사실 이 DSR 규제 때문에요. 뭐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도 사실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금리, 금리 인상기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거 못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어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 하락은 계속돼도 근데 떨어지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튜버를 보면은 이제는 그런 거예요. 하락론자들 막 더 떨어진다 막 이러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책이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서울 외곽까지 풀어주면 여기까지 풀어주잖아요. 여기까지 풀어주면 떨어지는 속도는 더 완만해지겠죠. 근데 하락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상승기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현황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거품은 진짜 제가 봤을 때요 거품이에요.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집 있는 분들도요. 집이 있는 분들도 본인 집이 거품 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일단 지금 가장 불안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에요. 상투 우리가 보통 상투 잡는다 그래요. 주식을 보면 상투 잡으신 분들, 아파트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 그것도 대출 많이 껴서 잡으신 분들이 불안한 거고 일단 집 있는 분들도 본인 집이 거품인 거 압니다. 다 아실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 맞거든요. 떨어져야 돼요. 예. 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건설사가 안 무너져야 되니까 정부도 그래서 이제는 이번 대책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이게 정보를 제가 드릴 겁니다. 계속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더 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떨어져도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착륙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그게 아마 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좋은 어떤 아젠다 아니면 공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떨어져야죠. 사실 거품이 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더 떨어져야 된다 봅니다. 너무 거품이 너무 껴갖고 사실 이게
30평대가 거의 뭐 강남 지역은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는 사실 압구정이나 그 음마 쪽 아니면은 뭐 도곡 쪽 요쪽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일단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시켜야 돼요 일단. 예.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돈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지역과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쪽 지역과 비교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제외시켜야 돼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 돈 있는 분들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사셔야 된 지역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거품이 빨리 빠져야죠. 예, 점점 더 빠지고 있는 추세다. 빠지고 있는 추세고 계속적으로 이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면서 과연 얼마나 빠질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께 부동산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의도 정보맨이고요. 실버 버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팩트 있는 정보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여러분께 그 재테크 정보, 부자 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여러분과 항상 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경제의 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YTN 뉴스, 연합뉴스, JTBC, KBS 나가면서 이제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고 물가 지수 때문에 아마 금리의 향배가 걸리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께 정말로 좋은 정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재테크 잘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민감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정보통이 많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도 있고, 근데 민감한 거는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튜브 얘기할 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날도 그랬죠. YTN 나가서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씩 그냥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한 방 딱 터지거든요. 예. 한 방 터지면은 우르르 이제 무너질 기업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좀비 기업. 지금 좀비 기업 되게 많거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좀비 기업 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좀비 기업이 지금 숫자가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심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그 영상 꼭 보십시오, 여러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드렸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그거 괜히 드린 거 아닙니다. 조만간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예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정보 드리면 자기 재산 체크해 보시고요. 자기 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부채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 또 앞으로 해야 될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재테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3분이 지났네.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고 틀어놓고 그냥 딴 일 하십시오.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구독자님들 지금 남아 계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죠? 우리 구독자는 여정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 여의도 정보맨 패밀리, 우리 여정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 인사해야 되니까.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이 유튜브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경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합니다. 재테크 이야기, 경제적 자유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할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분들 지원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 많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지원금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고, 어제도 손실보전금 받았다고 또 저기 새벽에 요즘에 왜 이렇게 새벽에 댓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왔나봐요, 돈이. 저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끝까지 해서 받았다고 이러면서 새벽에 했는데, 새벽에 요즘에 들어오나 보죠, 돈이?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 이제 도와드리고 정보 드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재테크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할 거고요. 그 전까지 때는 안 했죠, 사실. 워낙 저는 그 방송 공영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소식이 빨리 갈 수가 있어서 좀 머뭇거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정가족님들 아시겠지만 하면 제대로 하잖아요, 제가. 하면은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약속드립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을 거거든요. 하락론자, 상승론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적은 그겁니다. 제 영상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돈에서 자유함,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투자가 될 수 있고요. 투자가 됐을 때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코인이 될 수 있고, 코인은 완전히 무너졌죠. 어제 장에서 무너졌습니다. 뭐 이는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이낸스 아무튼 그 얘기하면 또 1시간짜리야. 그 얘기 1시간짜리. 코인 얘기하면 또 1시간대. 그래서 아무튼 뭐 장이 무너졌죠.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시기인 거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안 했던 것들, 뭐 여정 가족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하면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굳이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주위 분들에게 뭐 제가 드리는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얘기는요, 그냥 저는 구독자를 많이 늘어나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제 정보를 통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컨텐츠는 알아서 알려집니다. 컨텐츠가 좋으면, 정보가 좋으면 알아서 입소문 나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빨리 10만 명 된 거잖아요, 사실. 아시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이제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젠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나 보다, 또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러실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뭐 투자 여력도 하나도 없으신 분들, 먹고 사는데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 복지 정책들 진짜 막 긁어갖고 여러분이 다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 찍은 지 38분 됐습니다. 38분. 여러분 그냥 운전하면서 들으십시오. 원래 제가 영상이 좀 깁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